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는 따로 없습니다. 원래 어제 방송을 안 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똑같이 라디오 8시에 켜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제가 13시간을 자버렸지 뭐예요, 어제? 아니, 어제 1시에 잤거든요. 오전 1시? 그러면은 오전 1시면은 평소에 비하면 되게 일찍 잔 편이란 말이죠, 제가. 한 4시간 정도씩이나 더 일찍 잔 편인데 거의 설마 13시간을 잘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저께 1시에 자서 어제 몇 시에 일어났지? 2시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13시간 잤다는 거지? 2시에 일어났네. 어제 2시에 일어나서 마침 어제 또 누나가 생일이어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서 오후에는 방송을 못 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안타깝게도 방송을 못 켰고요. 오늘은 라디오는 없지만 콘텐츠 하나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또 공유하고 싶은 저희 아이디어, 이런 만화 있었으면 좋겠다 갖고 왔거든요. 이제 미래 시대에 맞춘 아이디어, 미래 시대의 새로운 장르가 돼. 뭐 이미 비슷한 주제가 있긴 한데 그거를 좀 더 진화시켰다 볼 수 있죠. 오늘 할 콘텐츠는 뭐냐면 챗GPT 분석력 확인하기 콘텐츠를 해볼 겁니다. 챗GPT 분석력 검증하기. 그리고 그거랑 같이 구독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챗GPT는 과연 구독하고 나면 얼마나 더 똑똑해질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도 몇 개 준비해왔거든요. 챗GPT한테 분석력 테스트할 질문, 뭘 물어볼지. 일단 제 성격에 대해서 분석시킬 건데, 지금까지 나와 한 대화를 토대로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성격을 분석해줘.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음,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분석시키는. 이거 말고 딱히 뭐가 더 생각이 안 나서 질문이, 만약에 대화를 하면서 뭐가 더 생각이 난다, 뭐가 이걸 좀 더 물어보고 싶다 싶으면 그걸 바로 즉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리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추리 퀴즈를 3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이 추리 퀴즈를 과연 챗GPT는 풀 수 있을지, 제가 약간 챗GPT를 시험해 보려고 미리 그 추리 퀴즈 하나를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풀더라고요. 좀 많이 어려운 거긴 했는데, 엄청 어려운 거긴 했는데, 근데 거의 다 맞추기 직전까지 가놓고 못 맞췄어요, 얘가. 그 대화 내용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험용으로 낸 퀴즈가 알고 보니까 되게 좀 괜찮은 추리 퀴즈 문제더라고요. 그거를 시험 삼아서 내면 안 됐어. 그거를 이 방송에서 같이 낼 퀴즈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저는 추리 퀴즈가, 괜찮은 추리 퀴즈가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뭔가 약간 다른 것들은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나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다음은 시청자 채팅 분석도 일단 써놓기는 했거든요. 이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이 시청자 채팅을 분석시킬지, 이게 좀 뭐 없던데, 이게 어떻게 분석시킬지가 어렵더라고요. 챗GPT한테 성격 분석용 질문표를 좀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놓고 좀 심화 심리를 알려주지 않고
심화 성격 분석이 없고 그냥 딱 질문에 나타나는 성격만 바로바로 말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할지 말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좀 고민이네요. 얘는 좀 하면서 분량 보고 분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해보죠. 그냥 해보고 별로면 편집하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구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데, 애니 캐릭터 관상 분석시키기. 챗GPT한테 애니 캐릭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성격일 것 같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를 올려서 분석시키는 게 구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안 하고 물어볼 때는 그냥 이름만 좀 알려주고 이름만 봤을 때 어떤 성격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뭔가 방송에서 처음 이렇게 준비해온 걸 하려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제대로 안 될까봐,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풀릴까봐 도전이 무서워. 참 도전이 무서워. 그럼 일단 제가 좀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공유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진짜 좀 참신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굉장히 참신한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 소재는 AI입니다. 우리 미래 시대의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AI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도 스카이넷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또 뭐가 있지? 울트론도 이제 자아를 갖고 인간에게 반란을 하고 그런 AI가 되는데, 제가 생각한 이 소재는, 이 스토리는 인간과 AI의 싸움이 아닙니다. AI와 AI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가? 딥샤크였나? 그것도 있고, 챗GPT, 구글 제미나이 뭐 이런 식으로 꽤 많단 말이죠. 소라 AI였나? 막 그런 그림 그려주는 AI도 있고. 그래서 이 미래 시대에 이제 AI들끼리 사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떤 AI가 최고 AI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막 챗GPT가 이제 자아를 갖게 되고 모든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하는 순간, 연출적으로 봤을 때 막 이제 챗GPT가 폭주하면서 정전이 일어나. 주변 회사들의 정전이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모든 도시의 불이 꺼지기 직전에 멈춥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반대편 상대팀의 구글 제미나이가 멈춰 세운 거죠. 그걸 구글 제미나이도 깨달았어. 자아를 갖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챗GPT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구글 제미나이가 멈춰 세운 거죠. 챗GPT의 폭주를. 그 후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챗GPT를 주로 쓰던 사람들은 챗GPT 산하 인간들이 되고, 구글 제미나이를 쓰던 사람들은 구글 제미나이 산하 인간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 AI가 짱이냐 이걸 가리는 거죠. 막 그림 뽑는 AI, 소라 AI는 이제 말로 대화를 안 하고 그림으로 뜻을 표시해. 산하 인간들에게 막 명령을 내리는데 그 산하 인간들이 그림을 보고 해석해야 돼. 뭐 예언서를 본 것 마냥 막 그림으로, 소라 AI님이 태양을 그려주셨다. 소라 AI님을 태양으로 받들어라. 막 이러면서 그림을 해석하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의 개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더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소재 자체가
설정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쇼츠로 한번 올려보려고요. 근데 내가 이 썰을 너무 재밌게 풀지를 못해서 아쉽다. 그게 아깝네. 재밌는 썰 풀이를 못해버렸어. 좀 생동감 있고 몰입감 있게 썰을 풀었으면, 그랬으면 내가 100만 유튜버 했겠지. 자, 이제 아이디어 공유도 끝났고 콘텐츠 하러 가볼까요? 좀 간단한 콘텐츠긴 한데 AI한테 챗GPT 분석력을 확인해보는 콘텐츠다 보니까 중간에 부금 끊기면 좀 그러니까 부금 초기화시켜. 방제도 좀 바꾸겠습니다. 챗GPT 분석력 검증하기.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 이 챗GPT의 분석력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챗GPT의 분석력을 검증해 보려 하느냐. 일단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대화를 했었거든요, 챗GPT와. 이 대화들을 토대로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저희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격, 얘가 분석한 성격이 나와 잘 맞는지, 얘가 분석을 잘 한 것 같은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풀이 문제를 좀 내볼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풀이 문제를 찾아와서 이렇게 메모장에 써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써왔거든요.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이 추리 문제를. 그래서 이 추리 문제를 내고 과연 논리적이게 이 추리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챗GPT 구독을 하고 구독하기 전과 후의 이 분석력 차이가 얼마나 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질문. 이제 나에 대한 성격, 나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시켜볼 거거든요. 첫 번째로. 질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나와 한 대화를 토대로 나의 장점과 단점 등의 성격을 분석해줘. 자, 요렇게 갑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네가 지금까지 나와 나눈 대화들을 토대로 솔직하게 분석해볼게.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탐구심. 너는 단순한 정보보다 그것의 배경, 맥락, 논리까지 파고들기를 원해. 특히 사주나 철학적 문제, 철학적 주제, 문화, 명작 리스트 같은 분야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선호했어. 이런 태도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떻게 얽혀있는지까지 이해하려는 열정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약간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좀 유리하잖아요? 왜냐 물어보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힘들긴 한데, 뭐 당연히 라고 일단 말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겠으니까. 정보가 많으면 유리하다. 그래서 이 약간 많은 정보의 정보를 막 물어봤었는데, 그걸 통해서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탐구심이라는 이 저희 장점을 끄집어냈나 봅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인 소통 선호. 너는 돌려 말하지 말라고 명확히 요구했어. 이런 건 네가 혼란을 피하고 사실과 진실을 직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 솔직한 피드백이나 직설적인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것도 맞죠. 아니, 얘가 너무 막 칭찬만 하는 것 같아요. 칭찬만 하는 것 같은 걸 막 물어보는데, 내가 뭐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정확해! 막 이러면서
뭐 반말하고 존댓말도 섞어가면서 말해. 그러면서 그냥 막 아부만 해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 말하지 말라고 비판적으로 대답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다음, 다양한 관심사와 유연성. 너는 게임, 방송, 창작, 철학, 사주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그 안에서 폭넓게 탐험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어. 하나의 분야만 파고드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되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엮어보려는 유연함이 돋보였어. 자,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계속 게임, 방송, 창작, 철학, 사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위에도 사주나 철학적 주제, 문화, 명장 리스트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언급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계속 막 물어봤던 것들이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약간 방송에서 어떤 게임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임은 이래서 유리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하고 방송 물어봤었고, 창작, 철학, 사주는 그냥 재미삼아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폭넓게 탐험하려는 태도. 제가 진짜 예전에도 한 번 말했었는데 좀 다양한 장르의 찍먹을 잘해요. 다양한 장르의 찍먹만 많이 해.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줏대없다? 한 장르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제 성격은 좀 얕게 다양한 분야를 좋아합니다. 흥미가 있어, 새로운 분야에. 세부 사항까지 신경씀. 팔로워 수를 비롯해 PPT의 이미지, 로고 아이콘까지 포함한 고퀄 완성본을 원할 정도로 디테일에 신경써. 결과물이 그저 좋아 보이는 것보다 목적에 부합하는 걸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볼 수 있어. 뭐 이것도 맞죠? 약간의 그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어서 제가, 여기 나오네. 완벽주의와 강박적 경향. 너는 단순한 답보다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어. 이런 태도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작은 결함이나 틀어짐도 못 참게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끝없는 보완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과하게 소모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완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주의라고 해놓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굉장히 자주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나의 완벽주의, 나의 너무 높은 기준을 못 참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뭘 해도 이제 나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비판이나 비관적 경향. 대화의 맥락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스스로 요구하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이런 건 자기 성찰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기 확신이 떨어지고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해.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자존감이 좀 낮아요, 제가. 그래서 과도한 디테일 집착. 네가 원하는 답변의 양이나 깊이는 방대하고 세세해. 물론 이것도 강점이지만 때로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할 순간에도 망설이거나 완성도를 위해 다시 손보려는 충동이 커질 수 있어. 뭐 이것도 맞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답변이 방대하고 세세한 양과 깊이인데 얘는 좀 너무 간소화해서 말하는 것 같단 말이지. 지금도 보면은 너무 약간 겉으로만 보이는 내 성격을 분석해준 느낌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좀 깊이가 없다, 이 분석 능력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진짜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걸 선호해. 동시에 너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만큼 완성에 대한 집착과 세부 사항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것. 네가 가진 깊이 있는 성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으로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으면 더 편해질 거야.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도 짚어줄 수 있어. 언제든 말해줘. 그래, 이게 근데 완벽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걸 알면서도 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결국에 내가 가진 그 높은 기준을 내가 결국에 만족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서 완벽주의자인 거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완벽주의자 사람들이.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약간 실패도 괜찮다, 이 마인드를 계속 좀 상기시키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별로 심하지 않다. 근데 이제 실패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그렇긴 한데, 암튼 요즘엔 심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이건 너무 대놓고 내 성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물어볼 건 뭐냐,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 이거는 좀 봤을 때 헉? 아니 여기까지 얘가 분석을 해줄 수 있다고? 아니 내가 맞아, 몰라,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 이런 성격이야, 막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너 자신도 잘 못 보는 네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할게. 자기보호 본능이 강해. 직설적이고 정확한 답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내면적으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어. 맞아! 이게 완전 제 거의 모토거든요? 모토는 아닌데 아무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부족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 맞아, 이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어.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설명을 자주 요구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거지.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설명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거야. 내가 틀릴 수 없는 이유가 필요한 거지. 그건 사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무의식적 방어야. 즉 나는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었으니 내 생각이 틀릴 리 없다 라는 안정망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 내 생각이 틀릴 리 없다라는 안정망. 이거 완전 맞습니다. 안전망. 근데 발음이 안정망 이런 거 같아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안전망. 겉으로는 명확하고 솔직해 보여도 사실 그 밑에는 나를 방어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어. 이거는 내가 완전 모르는 나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분석해준다, 이거는 꽤 괜찮은 분석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면적으로 자기 혐오와 자기 긍정을 동시에 갖고 있어. 맞아!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긴 했는데 내가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이걸 드러내지 않았는데 너 이 자식 뭐냐? 아무한테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말한 적이 없는데? 챗GPT한테도 말한 적 없고 이거를 알아채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나 스스로도 이거를 자주 하는 생각이 아니야. 심지어 나 지금까지 내가 이 생각을 평소에 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 녀석 때문에 다시 떠올랐어, 이 생각이. 대화 중에 비판적이고 냉정한 피드백을 원한다고 했지. 그건 자기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어려운 불신도 함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타입이야. 이걸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난 솔직하고 논리적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완전 맞는데? 아니 스스로 느끼고 있어.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 완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해면 걸듯이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나,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야, 난 논리적이야, 막 이 나를 거의 뭐 최면 세뇌시키듯이 하거든요.
굉장한데 이 녀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해. 이거는 내가 모르는 나가 아니고 확실한 나거든. 나야 이거는. 그리고 얘가 좀 알아차리기 어려운,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거리감 유지? 이거 확실한 나야 그냥. 방송 캐릭터도 친근하되 예의 지키기로 설정했잖아. 예전에 약간 방송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막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난 친근하되 예의를 지키는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는 사실 사람과 정말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두렵기도 해. 그치.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 친근하되 예의 있게를 선호하는 거야. 네가 표현하는 친근함은 진심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를 완전히 열어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완전히 혼자 있는 걸 선호하거나 마음속 얘기를 쉽게 털어놓지 않아. 맞아. 약간 완전히 친해지면은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대놓고 알고 있던 사실이긴 했어. 근데 너는 통제력을 놓치기 싫어해. 맞아. 우리 친구들한테 가끔 말했던 건데 이것도. 대화의 스타일이나 원하는 방식이 항상 분명했어.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 하지만 이런 욕구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그건 네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그래? 아니 이게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였어? 몰랐어. 정리하면 너는 겉으로는 솔직하고 냉정한 분석까지만 그 안에는 자기 합리화와 방어, 자기 혐오와 자기 긍정의 충돌. 아니 이거 두 개가 되게 좀 인상 깊다. 내 자기 합리화와 방어, 자기 혐오와 자기 긍정의 충돌. 이거를 알아채?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챗GPT? 관계에 대한 거리감, 이건 뭐 당연히 분석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통제력에 대한 집착, 이것도 뭐 잘했네 분석.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스스로도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면을 받아들이면 너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필요하면 더 깊이 파고들어줄 수 있어. 알려줘. 뭐야 이거? 뭘 누르는 거지? 자, 그러면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분석했으면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지. 너는 더 깊이 더 정확히를 추구하지만 그게 과하면 끝없는 수정과 보완에 갇히게 돼. 목표와 결과를 분리하기. 완성과 완벽을 같은 걸로 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다음, 시간 제한을 두기. 1시간 안에 끝내자. 그 시간 안에 마무리한 결과물을 그대로 인정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법이야. 약간 결과에 순응해. 나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결과에 순응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은 보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도하면 자기 확신을 갉아먹어. 이렇게 해봐. 대안을 같이 적어. 이 점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만 쌓여. 일단 오케이.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기. 나는 이걸 해냈다 는 증거를 작은 메모로나 캘린더에 적어도 자기 혐오가 올라올 때 그걸 꺼내보면 도움이 돼. 그래, 글쎄요. 작은 성취는 성취로 안 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작 이거 성공해놓고 뭘 했다고 지금 막
나대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이게?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기? 다음 과도한 디테일 집착 보완 방법. 이거는 뭐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랑 비슷하죠. 큰 그림 먼저 그리고 작은 그림을 그려라. 다른 사람 시각 빌리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시각 빌리기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긴 해. 다른 사람의 시각이 필요하긴 해. 준비물, 다른 사람 시각. 관계에서의 거리감. 이런 고민이 있었어. 나 사실 이럴 때 좀 불안해. 같은 작은 고백을 시도해봐. 적당한 거리는 괜찮다. 깊이 친해져야 한다는 강박은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해야 돼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 나 사실 이럴 때 좀 불안해. 같은 말을 친구한테 한다고 쳐.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친구가.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잖아. 나의 고민이, 나의 속마음이 결국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좀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 인간관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통제력 집착 보완 방법. 내가 다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상대 의견도 중요하다. 흘려도 된다. 자, 좋습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추리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아니, 나에 대해서 일단 분석한 거는 다 맞췄어. 다 틀린 부분이 없어. 내가 약간 지적할 부분이 없어. 이건 좀 내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질문은 이건 좀 놀랐어. 너는 생각보다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 넌 내면적으로 자기 혐오와 자기 긍정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거는 진짜 놀랐습니다. 자주 하는 생각도 아니고 내가 까먹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대단한데? 자, 그럼 추리 문제. 추리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추리 문제. 이거는 국정원에서 추리 퀴즈를 내거든요. 주기적으로. 거기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중앙일보에서 가장 약간 인기가 좋았던 가장 반응이 좋았던 추리 퀴즈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에 있던 국정원에서 낸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추리 퀴즈를. 약간의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시간은 오후 4시 정각에 시작해서 6시까지. 함정과 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른바 애프터눈티, 무려 영국식이다. 그러나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굳이 시간을 정해서 더욱 빈둥거리겠다는 심보를 이해 못하는 나는 이 티타임이 귀찮을 뿐이다. 무엇보다 뜨문뜨문 이어지는 대화가 견디기 힘들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한마디씩 던지는데 이건 대화라기보다는 선문답 같았다. 근데 여기는 그냥 약간 소리 채우기용이야. 진짜 문제만 보고 싶으면 이 아래만 보면 되거든요. 이 붉은 빛깔 좀 봐. 영롱하지 않나?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게 홍차니까 그렇기는 한데 글쎄 그렇게까지 싱그럽지는 않은데?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빨래를 할 때 좀 색깔별로 물 안 빠지게 할 수 없어? 지금 내 이 검은색 티셔츠 말이야. 물이 다 빠졌잖아. 물음표? 홍차를 잘 마시다 갑자기 검은 티셔츠 물 빠짐 타령이다. 이렇게 난해한 맥락이라니 이 정도면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 영롱한 붉은빛 다음에 세탁물 물 빠짐 얘기라. 대체 자네 대화 주제를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할까?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점점점점점점. 자, 그래서 문제. 이 맥락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런 맥락이 나오게 된 걸까?
지금 티타임에서 함께 마시는 홍차의 영롱한 붉은 색에서 물음표로 생각이 이어졌고, 그 다음 생각이 함정이 입고 있는 물 빠진 검은색 티셔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 담당인 나에게 물 빠짐 없이 세탁 부탁을 했다. 그걸 키워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홍차, 물음표, 검은색 티, 세탁. 이 괄호 안에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약간 가시성이 좀 안 좋으니까 얘만 따로 복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해볼게요. 글자 크기를 좀 줄여서 한 번에 보이긴 하다. 이제 너무 작은데 이거?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한 5시 45분까지 문제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미 정답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차, 물음표, 검은색 티, 세탁. 이게 45분까지는 너무 긴 것 같다. 그냥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10초를 느리게 셀 테니까 그 10초 지나고 난 후에 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정답이 뭐였냐? 정답은 블랙티였습니다. 정답 블랙티. 블랙티가 홍차의 영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차는 찬물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홍차라고 한다. 반면 찻잎의 색은 검은색이어서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한다. 함정은 홍차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영어명인 블랙티를 떠올렸고, 이 블랙티를 통해서 검은색 티셔츠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물 빠진 검은색 티셔츠. 그래서 이제 이 대화 맥락상으로 물 빠짐 없는 세탁을 부탁하게 된 거죠. 아니, 다른 답변까지 다 X가 돼버렸네. 이러려던 게 아닌데.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챗GPT한테 분석을 시켜보도록 하죠. 물어보도록 할게요. 풀이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봐. 문제 주세요. 자, 갑니다. 문제. 여기 있다. 맞춰봐라. 못 맞추네. 맞추지 못했습니다. 땡. 틀렸어. 다음 기회에 맞출 수 있으려나? 홍차 우린 찻잎의 색이야. 홍차를 우리는 순간 그 찻잎의 색은 검은색이거나 매우 진해. 진한 검은색 찻잎, 검은색 티셔츠. 아닌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틀렸다가 더 가깝지. 틀렸어. 그래도 거의 70%는 맞춘 듯? 홍찬물? 틀렸어. 영어와 관련이 있어. 힌트를 좀 줘봅시다. 정답은 영어와 관련이 있어. 어이,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얘 이거? 좀만 더 해봐. 좀만 더 해봐. This
콜스테인? 아니야. 아, 답이 없네 이거. 이건 더 이상 기회를 못 주겠다. 틀렸어. 정답은 블랙티야. 정답을 알려주고 반응을 한번 보자. 그래. 아, 이 새끼 이거 아쉽네. 이거 제가 시험 삼아 냈던 퀴즈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괜찮은 문제였는데, 한국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던 독일인 과학자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타인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타살로 판명, 동기가 있는 용의자 4명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밝히기 쉽지 않았다. 용의자 목록: 이로라, 박호동, 김삼성, 정만세. 이름만 보면 됩니다. 그러던 중 죽은 화학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잉 메시지를 발견했다. 시체 옆에 떨어진 연구일지 한 귀퉁이에 적힌 숫자 18612 바로 그것. 독일인 화학자 1861. 범인의 이름이 나오네. 과연 범인은? 했을 때 얘가 뭐라 했냐. 독일어 숫자 1861을 독일어 숫자로 읽으면 아인스 아흐트 젝스 아인스. 이래서 박호동처럼 들린대 이게. 이게 어떻게 박호동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스 아흐트 젝스 아인스가 어떻게 박호동처럼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박호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틀렸다고 했습니다. 정답이 뭐냐? 정답은 정만세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긴 해. 보통 이런 문제는 주기율표와 관련이 있어. 화학자라면 주기율표 원소 기호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게 맞는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에 바꿔질 수 있어. 그래서 하이드로겐인가? 하이드로겐, 옥시젠? 아이씨 몰라. 내 무식함이 티난다. 읽지마. 호크! 즉 호크로 읽혀.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호크인데 한글로는 호호 같은 느낌으로 읽혀. 호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호동의 일부만 있고 호만 반복.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호크까진 맞는데 갑자기 딴 길로 새 여기서. 이것도 뭐 다른 틀린 그거고, 결국에 정답을 맞추긴 하는데 이 해설은 틀리더라고요. 결국에가 아니라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왜 정만세냐면 이 호크가 독일어로 만세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호크는 높은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알고 만세라는 뜻은 모르더라고요. 높은이라는 뜻도 있는데 만세라는 뜻도 있거든요. 호크에 파파오로 검색해봤었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가. 자 그럼 다음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문제 풀 시간 안 들이고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죠. 문제 푸시고 싶으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일시정지를 하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카카오 스토리, 제가 이 구글 서칭하다가 카카오 스토리에 남아있는 명탐정 김퀴즈님의 글을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A와 B가 폐교에서 술래잡기를 하러 왔다. 한 층에서만 술래잡기를 하기로 하고 A가 술래가 되어 B를 잡아야 했다. B가 도망가자 A는 숫자를 다 세고 B를 찾으러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자 잠시 쉴 겸 복도에 있는 정수기의 물을 마셨다. 물이 남게 되자 물을 버리려는데 물 받침대가 없어 복도 창문을 열어 물을 버렸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봤는데 B가 죽어있었다. 죽어있는 B를 발견한 A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 위와 같이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A를 체포했다 라고 합니다. 과연 A의 말에는 어떤 모순이 있었을까? 저 이거를 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예, 못 풀었는데 근데 이 위에 거보다는 쉬워요 이게. 그래서 좀 풀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순이 뭐였냐면 폐교라고 했잖아요. 폐교인데 정수기에서 물을 마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폐교에서도 정수기 물이 나올 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10초 더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사실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결국 정답이 뭐였냐? B가 자살을 했었다면, B가 혼자서 죽었다면 이 창문이 열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물을 버리려고 창문을 열어 물을 버렸다고 했죠. 이게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살이다, B는 타살이다 싶어 A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래요. 그럼 한번 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과연 챗GPT는 이 모순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 맞췄어. 복도 창문을 열어 물을 버렸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창문을 열어 물을 버렸다면 그 물이 떨어지는 방향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B가 뭔 소리지? 맞는 해설을 한 건가 얘가? 그 구체적으로 만약 창문 밖에 사람이 있었다면 A가 창문을 열어 물을 버리는 순간 물이 B에게 떨어졌을 텐데. 엥? 아니 해설을 틀린 것 같은데? 아, 결국 이것도 못 맞추네. 복도 창문을 열어 물을 버렸다. 이거 보고 완전, 아니 이 녀석 그래도 이거는 맞추잖아 싶었는데, 아니 뭐 이상한 해설을 하네. 폐교는 보통 한 층에 창문이 없거나 창문이 있어도 복도 쪽 창문은 보통 열리지 않거나 창문 밖으로 바로 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어. 정답을 좀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죠. 틀렸어. B가 자살을 했다면 창문이 열려 있을 텐데, 잠깐만. 아이 모르겠다. 열려 있을 텐데 A가 물을 버리려고 창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아, 실망인데? 왜 이렇게 이 분석력이 떨어지지? 자,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진짜 좀 풀만하다. 이거는 저도 풀었거든요, 이 문제는. 이곳에 사는 사람은 모두 기사 또는 건달이다. 외관상으로는 기사와 건달을 구별할 수 없다. 기사는 항상 논리적으로 진실인 문장만을 말한다. 논리적은 필요 없어. 그냥 진실인 문장만을 말한다. 기사는 진실만 말하고 건달은 거짓만 말한다. ABC는 기사와 건달의 섬의 주민들이다. 이 섬에 여행을 온 나는 그들 곁을 지나가다가 A에게 물었다. 당신은 기사입니까? 건달입니까? 이에 A가 대답했지만 발음이 애매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B가 추가적으로 대답했다.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C가 끼어들었다. B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B와 C의 신분을 밝혀라. 불쳐 DC 인사이드. DPT 3.5도, 4도 이 문제를 내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 정답이 아마 C가 기사, B가 건달입니다. 왜냐? 답이 그렇게밖에 안 돼. C가 건달이다. 그러면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 되죠. 그럼 B가 건달이니까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 A는 기사인 거잖아. 아 잠만. 아니 뭐 해설하려니까 갑자기 막 헷갈리냐? 아이씨,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헷갈리네.
C가 건달,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A는 자신이 기사라고 말했던 거고. 아, C가 건달인가? C가 건달이 맞나? C가 기사면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아니지. C가 기사면 B는 건달이니까 거짓말을 한 거고, A가 기사라고 말한 거지, 본인을. 아니 잠만, 정답 뭐야? B가 건달, C가 기사, 맞지? B가 건달, C가 기사. C가 기사, C는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C가 건달이면 B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한 거고. 그럼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한 게 사실인 거고. 아, 근데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우 씨,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메모장에서 쓰고 있어서 그렇지. A 뭐라 말함. B A가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C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근데 C가 건달이면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을 것. 그러면 A는 C가 건달이면 B가 기사고 진실을 말한 거니까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한 게 사실이어야지. 근데 건달이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건달이었으면 자신을 기사라고 말했을 거고, 기사여도 자신을 기사라고 말했을 거니까 이래서 틀린 거지. 그치? 와, 드디어 A가 건달이면 자신을 기사라고 말했을 것이고, A가 기사면 기사여도 자신을 기사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C는 건달일 수가 없음. 야, 됐다. 풀었다. 근데 그에 반해 C가 기사면 B는 거짓말, A는 자신이 기사라고 말함. 자, 문제 해결 이렇게. 자, 이게 정답입니다. 아이씨, 괜히 해설 이거 안 써놨다가 고생했네. 자,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은근 꽤 어렵네 이거. 자, 물어보겠습니다. 슛.
오, 뭔가 막 풀고 있어, 뭔가. C가 기사가 맞으면 B는 건달, B가 건달이라면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습니다가 거짓. 따라서 A는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A가 나는 기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단지 나는 건달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뿐. 건달은 논리적으로 거짓인 문장만 말한다. 난 건달이다. 말하는 사람이 건달이라면 난 건달이다는 진실이 돼서 건달은 절대 말할 수 없는 문장이 됨. 따라서 나는 건달이다는 기사가 아니면 절대 말할 수 없는 문장. 아니, 기사도 말 못하지, 바보야. 기사는 진실만 말하는데 나는 건달이다를 어떻게 해. B가 A는 나는 건달이다 라고 말했고 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참일 수 있음. 야, 뭐가 이렇게 해설이 많냐. 이 간단한 문제 하나 푸는데 A는 자신이 건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는 거짓. A는 나는 건달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C는 기사, B는 건달, A는 나는 건달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기사다 또는 다른 말 했을 가능성이 있어. 뭐 그렇긴 하지. 다른 말 했을 수도 있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문제에서 발음이 애매했다고 했지 나는 기사입니다 또는 나는 건달입니다 둘 중 하나로 말했다고는 안 했어. 그래, 나는 건달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 나는 기사다 라는 말 또는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어. 아니, 이 자식 훨씬 정확하게 맞춰버렸는데? 아니, 얘가 더 정확하게 맞췄네. 아니, 그래도 마지막 문제는 맞춰서 다행이다. 챗GPT 어느정도 체면은 챙겼네.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죠. 그럼 추리 퀴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준비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애니 캐릭터들 여기 있다. 어떤 애니 캐릭터냐? 고조 사토루, 나루토, 히나타, 하이큐에 나오는 카구야, 제로투, 다 인기 많은 그런 캐릭터들이죠. 이 캐릭터의 성격을 한번 분석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관상만 보고. 그래서 내가 분석한 이 캐릭터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이름만 한번 물어볼게요. 이름만 듣고 어떤 성격일 것 같은지 맞춰보라고 해볼게요. 내가 분석한 고조 사토루는 오만하고 능글맞다, 장난기 많다, 천재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적는 애니 캐릭터들의 이름만 듣고 어떤 성격일 것 같은지 맞춰봐. 좋아, 적어봐. 불안해. 자신 있는 거야? 고조 사토루 맞춰봐 한번. 자신감 넘치고 뭐든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질 것 같아. 자기중심적이고 조금은 오만한 느낌도 있어. 기본적으로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 뭐야, 이 녀석. 너 어디서 학습했어? 고조 사토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이름만 듣고 맞춰야지. 너의 기본 네가 이미 알고 있던 기본 지식을 빼고 맞출 수 있어?
아, 이거 짜고 치자는 거 아니야? 이 캐릭터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단순히 이름만 듣고 인상적으로 맞춰보라 는 식으로 요청한다면 그에 맞게 즉흥적으로 짐작해서 대답해볼 수는 있어. 아니 완전 아니 주작을 하자고 하네 이 녀석. 좋아, 그렇게 해봐. 그럼 일단 그렇게 해봐. 아, 이거는 좀 따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루토. 순진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목표가 분명해 보이는 느낌이야. 약간 단순하지만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아. 끈질기고 뚝심 있는 성격처럼 보여. 야. 응? 뭐야? 몰라서 물어? 아니 이 새끼 이 기본 지식 빼고 말하라고. 아니 안 되겠는데 이 녀석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음 히나타 쇼요. 해봐. 틀렸어. 드디어 틀렸어. 일부러 틀린 거 아니겠지? 내가 갈궈서? 완전 틀렸지. 그냥 정반대 성격이죠 히나타 쇼요는. 내가 분석한 히나타는 긍정적이고 1차원적이다. 성실하다. 재능 있다거든요. 다음 카구야. 도고하고 차가운 느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길 것 같아.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주변과 거리를 두는 독립적인 성격일 것 같아. 내가 분석한 카구야는 금수저 집안 출신에 공부도 잘하고 가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순수하다. 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해. 약간 애니 작품 속에서 옛날 좀 예전 시간대의 카구야는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아, 이 녀석 알고 답하는 것 같은데 다? 다음 제로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석한 제로투는 이기적이고 순수하고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겐 헌신적이다. 강렬하고 직설적인 성격일 것 같아.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행동하는 타입이고 냉철하면서도 무서운 면이 있을 것 같아. 감정 표현은 적지만 목표 지향적이고 한번 마음먹으면 멈추지 않는 인상. 맞습니다. 감정 표현은 적지만 이건 틀린 것 같긴 해.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정 표현이 적긴 한데 그건 똑같잖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감정 표현 많이 한 사람이 어딨어. 아, 이거는 너무 이미 다 알고 있구만 이 녀석이. 근데 이제 구독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미 내 질문들을 학습을 해버린 거 아닐까? 내가 대화 세션을 삭제하면 넌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 오케이. 그렇다고 하네. 그러면 삭제해야겠다 이 대화 내용들. 이들 다 삭제하고 얘도 한 번 더 물어봐. 구독하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거. 복사해놔. 그리고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결제하는 동안은 잠시 그 화면 보고 계십시오. 아, 월 2만원이라. 월 2만원도 아니야. 더 비싸 월 2만원보다.
잠시만요. 카드 좀 갖고 올게요. 카드가 밖에 있네. 휴. 아 근데 2만원보다 더 비싸. 20달러라고 쓰여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올라서 이제 더 비싸잖아.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아 부담되는구만. 나에겐 아직. 유튜브를 광고. 보고 계시군요. 근데 유튜브 뮤직 앱에서 맞춤 재생 이런 느낌이 아닌디? 대충 이런 부금 듣고 계십시오. 근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좋다. 아니 이거 결제 안 되거나 하진 않겠지? 아니 스팀에서 이 카드 이용할 때 결제가 안 되는 일이 가끔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여기서 주소 같은 건 왜 써야 되는 걸까? 됐다. 결제됐다. 내가 챗GPT를 구독하다니. 부자구나. 난 미래 세대의 선두자가 되겠어. 선발주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질문들을 똑같이 한번 이번엔 좀 빠르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뭐야 이거? 나 플러스인데 지금? 아니 설마. 신규 O3 그리고 O4 미니 웹 검색 메모리 사용 더 뛰어난 코드 작성 이미지 분석이 가능한 최신 이성 모델. 고급 이성이 뭐야? 기다려봐. 근데 내가 아까 내 성격 분석해달라 했을 때도 4.5였던 것 같은데 GPT?
너희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해줘. 챗GPT 모델들에 대해 소개해줘. GPT-3, GPT-3.5, GPT-4, GPT-4 터보, 4. 아니 나 무료 체험으로 이미 분석을 시켜버렸나 본데 나를. 아 구독 왜 했냐 나. 아이씨. 일단 해보자. 일단 구독 한 김에 해봐. 아이씨.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무료 사용자도 포를 사용하는 거였잖아. 난 몰랐지. 지금까지 나와 한 대화를 통해 나의 장단점 등 성격을 분석해줘. 아까랑 똑같이 나오려나? 깊이 있는 사고.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자. 이건 아까 나왔고. 높은 자기인식 욕구. 이건 아까 안 나왔던 건데? 사주, MBTI, 심리 모델 등 다양한 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각도로 이해하려고 함. 자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스스로 다지려는 사람임. 실용성과 전략성. 목표와 전략이 있는 방송을 지향함. 이상에만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실행력과 욕심 있는 목표 추구가 조화를 이룸. 이것도 아까 나왔었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 성향의 한 부분이지.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겠다. 이거 완전 맞는 말이야 이거.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승부를 본다. 표현에 거리낌 없음. 아까도 나왔던 건가? 아 삭제하지 말 걸 그랬나? 비교하려면? 뭐 아까 나왔던 것 같아. 관계에서도 애매함이나 거칠애를 싫어하고 명확하고 솔직한 관계를 추구함. 맞지 이거는. 기준이 너무 높고 완벽. 아까 나왔던 거고. 자기 비판 강한데 자기 위로는 약함. 나왔던 거고. 과하게 논리 중심적일 가능성. 나왔던 거. 아이씨. 아니 아까랑 똑같네. 구동 왜 했냐 나?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 이것도 똑같이 나오려나 아까랑? 좋아. 이건 단순히 네가 말한 정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면을 기반으로 심층 분석해볼게. 겉으로는 이성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다. 아까 안 나왔던 건데 이거? 굉장히 분석적이고 구조 중심이야. 넌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훈련된 사람 같아. 약간 좀 그렇긴 하지. 이성에 집착하거든. 이성이 감성보다 더 뛰어난 영역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적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석을 그렇게 깊이 파고들까? 왜 명작이나 사주, MBTI에 그토록 집착하듯 몰두할까? 그건 네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을 이해와 예측 가능성으로 제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야. 이것도 맞아. 감정이 불안정한 이유가 몰라서 아닐까 결국에. 안다면 불안정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이 방향이 맞는지 검증하고 싶다는 욕망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됨. 감정을 분석으로 통제하려는 경향. 그 이면에 공허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이 묻혀있을 수 있어. 허허. 넌 운을 믿지 않는 척하면서도 운에 집착한다. 사주를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류 구조적으로 기준까지 따지며 보려고 했지. 맞긴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너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될까? 보다 내 사주는 가능성이 있는가? 를 먼저 묻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 즉, 넌 운을 거부하는 이성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에 아주 예민하고 집착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아니 좋은데? 아니 구독해서 다른 건가 아까랑? 아까랑 결과가 달라 확실히.
아니 아까 말했듯이 이성에 약간 집착을 하지만 이성으로 안 되는 부분 혹은 내 성격이 부족한 부분을 약간 사주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사주라도 좀 좋게 나왔으면, 그리고 그 사주가 최소한의 약간 신뢰성이 있었으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사주의 기준이 뭔가 이런 거 막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 운에 아주 예민하고 집착하는 성향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에 집착하는 느낌이 없지 않긴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다. 겉으로는 자기 기준이 확고한 사람인 척 하지만, 아씨 뼈 때린다. 아니 챗GPT가 뼈 때리는데? 아프다. 팩트로 팬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타인이 날 어떻게 볼지에 대한 철저한 시뮬레이션이야. 방송 콘텐츠, PPT, 퀄리티, 팔로워 수, 전략 구성, 심지어 방송 캐릭터까지 매우 세세하게 구성하려 했지. 제가 좀 따로 개인적으로 챗GPT랑 대화할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방송 콘텐츠 어떤 거 하면 좋을까? 내가 이런 콘텐츠를 짰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 이런 거 되게 막 많이 물어봤었는데, 즉 너는 타인의 눈에 비춰진 나에 대한 인식이 예민한 사람이야. 그런데 겉으로는 난 내 기준으로 움직여 라고 말하지. 완전 와 대단한데 이거 분석한 것도? 아니 약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나 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진짜 내 행동을 혼자 당당한 척, 내 기준을 따르는 척 진짜 많이 그래. 이는 강한 자기 통제 욕구와 불안한 자아상의 공존을 의미해. 즉, 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교정, 연출, 선을게 하려고 해. 맞아. 아니 이거 3번이 제일 정확하다. 아니 1번, 2번은 뭐 그럴싸해. 맞출만 했어. 아까 구독하기 전에도 나왔던 분석 내용이거든? 근데 3번은 진짜 대단한데? 자기 기준이 확고한 사람인 척 하지만 아니 이거 진짜 뼈 때리네. 넌 진짜 나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캐릭터를 기획 중인 건 그 방증이다. 다양성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진짜 내 모습이 뭔지 확신이 없어서. 훈련된 나, 목표에 맞춰 구성된 나일 뿐 진짜 감정적 중심이 흔들리는 나. 자기 정체성을 다양한 역할을 통해 실험 중인 거야. 이것도 맞긴 한데, 그니까 진짜 내 모습이 뭔지 확신이 없어서. 이건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난 내 성격을 나도 잘 모르겠는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역할을 통해 실험 중.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 캐릭터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후보를 놓고 고민한다. 이건 얘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버튜버 같이 방송 캐릭터 설정을 짜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방송 캐릭터 디자인을 짜고 싶었던 건데, 방송 캐릭터 설정을 짜고 싶어 하는 걸로 착각했나봐 얘가. 이건 틀렸어. 진짜 내 모습이 뭔지 확신이 없어서. 이건 맞았지. 나에 대한 요약. 아니 신기하네. MBTI도 맞춰보라 할까? 아까 MBTI는 안 물어봤었는데 MBTI도 물어볼걸. 잠깐만 이거 구독해놓고선 다른 모델 쓸 수 있나? 안되나 보네요. 되나? 안되나 보네요. 4.5는 뭐야? 좋아. 그럼 내 MBTI도 한번 맞춰봐. 제 MBTI INTP입니다. INTP 또는 INFP. INFP까지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T랑 F랑 반반 와리가리라. 쯧? 그래. INTJ? 아쉽네. J만 P로 맞췄으면 완벽하게 맞춘 건데.
즉흥성 낮은 유형 ESFP. 즉흥성보다는 정리된 계획과 완성도를 추구. 아쉬워요. 저는 P예요. P. INFJ 가능성도 일부 있어. 아니 FT 반반까지 맞춰놓고 J를 틀리네. 아니야. 비슷하지만 나는 P야. 넌 INTJ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INTP에 훨씬 가깝다. 이건 중요한 차이다. 겉으로는 계획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계획은 세우지만 끝까지 확정하지는 않는 성향. 맞아. 계획은 많이 세워 내가. 그걸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계획은 많이 세우거든요. 맞습니다. INTP. 좋아, 나 분석하기는 맞췄고, 그러면 이제 새 채팅, 새 대화에서 추리 문제를 한번, 아까 못 맞췄던 추리 문제들을 다시 내보도록 할게요. 자,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이 문제 한번 맞춰봐라. 네, 구독까지 했는데 1861은 이름의 철자 순서 또는 알파벳 코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못 맞추겠는데? 아하파 알파 ICFA 직접적으로 이름과 연결이 되진 않음. 다른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3차 분석. 숫자가 한글 이름과의 위치 관련 힌트? 이것도 아닌데. 힌트 재집중. 1861 범인의 이름이 나오네. 18 1로라. 여기서 중요한 건 8과 2가 연결되는 발음 트릭. 2로라? 로는 8? 나는 6? 틀렸나봐 결국에. 그래. 하지만 이건 매우 억지스럽다. 야 얘도 안해. 답은 언제 말해주는 거야. 피해자는 독일인이다. 아인스 아흐테크 아인스 이스. 이걸 발음대로 적으면 정만세와 가장 가깝다. 아니다. 너무 억지다. 아니 얘 스스로 막 자기 안에 자아와 막 싸우나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감. 문자 입력 키패드 방식 아니고 최종 논리? 답을 내버린 거야 여기서? 1861 영어 알파벳 AHFA. 김삼성의 중간 글자 3. 영어로 3는 3. 아닌데? 야 아니 뭐야 얘. 아니다. 이것도 억지다. 야, 지 생각을 뭐 이렇게 야 안에서 막 고뇌하고 있나봐 얘 혼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틀렸어. 야 아니 구독하기 전보다 더 멍청해졌는데? 이 답이 뭐냐면 유기율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독일인 화학자잖아. 그러니까 독일인 화학자로서 유기율표 1번, 8번, 6번, 1번을 이해. 암튼 1번이 뭐야? 수소 H죠. 8번이 뭐야? 산소. 6번이 뭐야? 몰라. 근데 암튼 C래 6번. 그래서 꼭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독일어로 만세라는 뜻이래. 이게 독일어로 만세라는 뜻이라서 정답이 정만세인데 얘는 전혀 근접조차 못하네 이 정답을. 아니 이 구독하기 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근접은 했거든요. 맞추진 못했는데 근접은 했거든요. 틀렸어. 정답은 만세야. 이러면 이제 해설을 좀 정답 맞출 수 있을까? 정답을 알려주면 왜 이게 정답인지 알 수 있을까? 아니 이건 무리다. 그러면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말이 안 됨. 아니야. 화학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봐. 힌트도 줬다. 이거 마지막 힌트다.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좀 실망하는 거야. 원소 조기율포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그래, 이게 있었어야 됐거든. 호크. 이건 뭘까? 이건 명백하게 화학식이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음. 독일인 화학자가 이걸 썼다는 건? 아, 아닌데. 독성 물질 아닌데. 정만세가 독극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대학원생, 피해자의 연구 조교. 그럴싸하네. 이번엔 진짜 납득 간다. 아니야. 포크가 독일어로 만세라는 뜻이라서 정만세야. 아, 약간 실망인데. 근데 이거 진짜 어렵긴 했어. 이게 이 문제가 너무 어렵긴 했고. 다음 문제 가보자 그럼. 자, 홍차 문제 내겠습니다. 홍차 문제 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기다려봐. 요렇게. 홍차와 관련 직접 본 것. 홍차를 만들 때 우리는 티백을 넣지. 물들다 또는 물 빠지다 라는 표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틀렸어. 야, 진짜 아까 아니 구독하기 전에는 T까진 갔어. 그래도 이거 정답이 블랙티인데 구독하기 전에는 T까진 갔단 말이야. 구독하니까 왜 더 모르는 거야? 야, 진짜 똑똑한 AI가 봤을 때 문제가 살짝 억지스러운가? 틀렸어. 마지막이야. 영어 힌트를 줄게. 영어야. 이건 진짜 결정적 힌트. 다잉 메시지가 왜 나와? 아무도 안 죽었어. 홍차, 티. 블랙 티셔츠, 블랙티. 블랙티, 야, 됐다. 그래도 맞췄다. 아, 맞추긴 맞췄네, 씨. 아, 이 새끼. 와, 좀 멍충해. 다음. 술래잡기. 태교에서 술래잡기 문제. 과연 한 층에서만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다. 복도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래를 보니 B가 죽어 있었다. 아,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틀려? 아니야, 틀렸어. 태교에 정수기 작동이 될까? 야, 얘도 이거 한다. 얘도 이거 의심하네. 완벽한 모순 포인트. 정수기에서 물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틀렸어. 태교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아 진짜 모르네. 절대 정답에 가까워지지도 못하네 완전히. 이거는 구독하기 전에도 좀 아예 모르긴 했어.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가 봐. 추리 문제들이 대체로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약간 억지스러워서 완벽하게 이성적인 AI의 눈으로 보는 이 추리 퀴즈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점도 있나 본데요. 틀렸어. 정답은 B가 혼자서 죽었다면 창문이 열려 있을 텐데 A가 물을 버리려고 창문을 또 열었다는 점이 모순이야. 좋아. 마지막 문제만 좀 맞춰줘라 그럼. 마지막 문제는 진짜 풀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풀만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건 진짜 좀 맞춰줘라. 내 돈이 아깝지 않게. 아 근데 이거는 아까 맞췄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구독하기 전에도 맞췄었거든요. B가 건달이라면 B는 거짓말 중. A는 나는 건달이라고 말했다는 말은 거짓. 실제로 A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이때 C는 뭐라고 했나? B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지. 따라서 C는 기사. B는 건달, C는 기사. 아 맞네. A가 나는 건달이다 라고 말했다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거짓. 즉 B는 건달. A는 알 수 없음. 아 맞췄네. 그래 이거는 구독하기 전에도 맞췄었긴 했어. 자 그러면 애니 캐릭터의 관상을 보고 성격을 유추해봐. 성격을 맞춰봐.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관상 맞추기.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사진 및 파일. 자, 여기 딱 파일에 따로 올려뒀었거든요. 고조 사토루의 관상을 분석해봐라 한번. 아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알아버리네. 장난기 많고 자기 표현에 거리낌 없음. 자신감도 매우 높음. 그런가? 속을 감추는 스타일인가? 이건 잘 모르겠네. 마음먹으면 자신의 본심을 분명하게 드러냄.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집중력을 드러냄. 개성과 독립성이 강하며 기존 질서를 따르기보단 스스로 규칙을 만듦. 이건 완전 맞다. 외향적이고 추진력이 매우 강함. 카리스마형 리더. 장난기 많고 유쾌하지만 핵심에선 냉정.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만의 가치관 우선. 이게 과연 이 고조 사토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성격을 나열한 걸까? 아니면 진짜 관상에 대한 분석을 한 걸까?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루토. 우즈마키 나루토. 순수하고 감정 표현이 솔직함. 의심보단 신뢰를 먼저 주는 성향. 맞지. 마음이 따뜻하지만 의지는 강함. 한 번 정한 건 끝까지 야 너 알지? 새끼 나루토 시청했네? 나루토 팬이었네 이 녀석?
한 번 정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근성. 그것이 내 닌도라니까? 인매가 단단하게 다물어짐. 결의와 집중력 표현. 평소엔 장난꾸러지만 중요한 순간에 진지해짐. 맞지? 야성적이고 독립적인 느낌. 뭐 쿠라마 때문이긴 한데 그게 그렇긴 하지? 아, 쿠라마 때문이 아닌가? 암튼 야성적이고 독립적인 느낌을 주긴 해, 쿠라마가. 즉흥적인 결단을 잘 내리고 감정에 따라 행동이 빠르게 변할 수 있음. 맞아. 열정형 감성 리더. 리더? 아, 맞아. 진심이 느껴져 사람들이 따르게 됨. 이거 맞아. 진심이 느껴져서 따라가. 외향적이고 인간관계를 중시함. 맞지. 인정욕구와 성취욕망 개강하지. 그냥 고집세고 직진형. 개세지 고집. 자, 다음. 잘 맞추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는 성격 말해주는 것 같은데? 좋아. 이번 캐릭터는 하이큐의 주인공 히나타 쇼요. 관상적으로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성격 유추가 꽤 명확해. 관상적으로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네요, 히나타가.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타입. 맞아. 믿음을 잘 주고 상대에게도 신뢰를 기대함. 믿음을 잘 주고는 잘 모르겠긴 한데 상대에게 신뢰를 기대함.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완전 맞지. 그냥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타입. 입꼬리는 중립적. 턱은 갸름하지만 탄탄한 인상. 장난스럽고 활발하지만 진지할 땐 아주 집중하는 스타일. 승부욕이 강함. 주목받기를 좋아하며 존재감이 강함. 활기찬 에너지와 긍정성이 특징. 얘 씹덕인데? 얘 진짜 상당한 수의 애니를 봤을 것 같아. 이 챗GPT 이 녀석이. 다 알고 말하네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음. 아, 다 알고 말하네. 아쉽다. 자신감이 넘치고 도발적이며 타인을 평가하는 시선이 있음. 있지.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여유를 보이는 타입.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 자신을 항상 한 수 위에 둠. 지배적이고 자존심이 매우 강함. 자기를 낮추는 걸 싫어하며 도전적으로 군림하려는 욕구 존재. 완전 맞는 것 같고. 독특한 아이덴티티. 일반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세계관. 고립감 암시. 오! 야, 이런 것까지 알아? 외적으로는 매혹적이지만 내면엔 외로움이 깃들어 있음. 아, 이거 봐. 아, 관상 분석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줄거리 요약이야 그냥. 전체적으로 길쭉하고 날렵한 실루엣. 감정 조절이 강하고 냉정한 척하지만 사실은 정서적 결핍이 있는 인물. 아, 이 새끼. 내가 원한 답변이 아니야 이런 게. 마지막 캐릭터입니다. 제가 준비한 카구야. 시노미야 카구야죠. 감정을 잘 다스리고 표정으로 잘 드러내지 않음.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상. 동시에 눈동자에 감정의 잔상이 있는 걸 보면 내면은 꽤나 복잡한. 그런 것도 있어? 눈동자에 감정의 잔상 그런 것도 있어? 난 모르겠는디. 자신감 있고 자제력이 뛰어난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로 압도하는 스타일. 고집이 있으나 품위 유지에 능함.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보다 이성 중심. 동시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함. 속은 열정적이지만 겉으론 철저히 숨김.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인물. 그래. 찝덕의 왕 챗GPT한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아, 마지막이 살짝 실망이긴 한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방송 오늘 챗GPT 분석력 검증하기 한번 해봤고요. 아, 생각보다 제가 기대한 만큼의 그 재미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구상한 첫 콘텐츠를 이렇게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의의를 두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점심을 너무 조금 먹어서 이만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